때는 여름 막바지, 김아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외가에 가기로 했다. 외가는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하진에게 그곳은 어린 시절에 추억이 깃든 특별한 장소였다. 외가는 오래된 한옥으로 그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자주 찾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부모님께서 외가를 정리하겠다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외가에 도착했을 때 특유의 나무와 흙냄새가 풍겨왔다. 아무도 살지 않아 방치된 지 오래된 집은 곳곳에 잡초와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하진은 부모님을 도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그는 할머니 방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찾았다.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보였으나 하진은 그 사진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한 장의 낯선 사진이 있었다.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의 단체 사진 속에서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진은 왠지 모르게 그 사진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진 속 한 인물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상한 느낌의 소름이 돋아 사진을 덮고 앨범을 제자리에 놓았다. 밤이 되자 하진과 그의 가족들은 하루에 피로를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든 줄 알았던 하진은 갑자기 깨어났고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다. 육중하고 일정한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깨어보니 누군가가 방 밖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하진아, 하진아. 그 소리는 낯익으면서도 동시에 낯선 목소리였다. 그는 순간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시간은 사람들이 귀신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각이었다. 잠시 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하진은 가족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산책을 하던 중 발견한 마을 어르신께 어제의 일을 털어놓았다. 어르신은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진 말이야. 그거 우리 마을에 금기된 사진일세. 예전에 큰 재해가 있었을 때 찍힌 사진인데 사진 속 사람들은 그 후로 하나둘씩 사라졌거든.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부정한 기운이 있는 사진이라 간주하지. 하진은 깜짝 놀랐지만 자신의 경험과 어르신의 이야기가 맞물리자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외가를 떠나고 싶었다. 결국 그날 오후 가족들은 서둘러 외가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진은 한동안 그 사진과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외가에 두고 온 앨범이 마음에 걸렸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 후로도 종종 꿈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무시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그것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하진은 가끔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발소리와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오랜 세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잊힌 기억의 잔상일 뿐인지 하진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다시는 그 외가를 찾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한 적 한 시골 마을에는 소문이 무성한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저택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망령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 집에 얽힌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사라진 가족의 전설이었다. 옛날 이 저택에는 한 부유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온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 가족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다 식어버린 저녁 식사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도망갔다거나 무언가에 홀려 같이 사라졌다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그러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저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저 낡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인터넷의 한 유령 커뮤니티에 그 저택을 조사하고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용감한 젊은이들의 글이 올라왔다. 그들은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서 모인 고스트 헌터들이었고 자신들의 모험을 영상으로 기록해 전국에 공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총 5명의 젊은 남녀가 팀을 이루어 저택에 도착했다. 그들은 카메라와 녹음 장비, 랜턴 그리고 한 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엄습했다. 인적 없는 텅 빈 공간에 쿰쿰한 냄새와 함께 불길함이 감돌았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첫날 밤 그들은 방마다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이질적인 무언가가 포착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 명은 저택의 오래된 다락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먼지투성이었던 일기장에는 가족의 사라짐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가족이 저택에서 계속해서 목격했던 신비로운 형체와
귀를 괴롭히던 속삭임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마지막 몇 장은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홀린 듯 쓴 것 같은 글들은 읽는 이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다. 둘째 날, 그들은 거실의 벽난로 주변에서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다. 마치 숨겨진 방이 있는 듯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이곳이 사라진 전설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판단했다. 벽을 노크했더니 텅 비어 있는 소리가 돌아왔다. 마치 그 너머의 비밀에 공간이 숨어있는 것처럼 몇 시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마침내 벽을 열 수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곰팡이, 내음이 진동하는 어두운 방이었다. 이 방에서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트랩도어를 닫자마자 방 안에 공기가 온전히 바뀌었다. 순간 그들은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 놀란 멤버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긴장했다. 그들은 급히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지속하며 속삭임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벽의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거울은 그저 오래되어서 희미하게 밖에 비추지 못하는 물건인 줄 알았으나 갑자기 찬란히 빛을 내며 하나의 형체를 계속해서 반사해냈다. 그 형체는 사라졌던 가족의 일원이었을까? 그 순간 멤버들 중 한 명이 몸서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앞에는 카메라로는 잡히지 않는 투명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점점 뚜렷하게 들려왔다.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온 그들은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날, 그들은 마침내 저택을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 귀신이 존재하건 말건 그들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그들이 찍은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영상에는 그들의 곁에 서 있던 형체가 분명히 포착되어 있었고 그 형체는 오래전 이 집에 살던 가족 중 한 명과 똑같았다. 그 경험 후 그들은 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사람들은 끝없이 토론하고 무서워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후로도 아무도 저 저택에 다시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망령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품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매년 어느 날 밤 집 주변을 지나간 일부 사람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독자들에게 섬뜩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하나의 가상의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작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본관 지하실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었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몇몇 학생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통곡을 하거나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 수진이는 친구들과 함께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수진이와 두 명의 친구는 학교에 남아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큰 용기를 내어 지하실 문을 열었고 오래된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앞으로 나아가자 벽에는 오래된 학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자이크처럼 낡아 있었고 그중 몇몇 얼굴들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눈길을 멈추었지만 곧 친구들과 함께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흐느끼는 듯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친구들은 떨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의 끝에 다다랐고 거기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곳에는 한 학생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오래전 이 학교에 다녔고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고 손전등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수진이와 친구들은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시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질려 문을 향해 달려갔고 다행히도 문은 열렸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교정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그 지하실은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봉인되었고 그 친구들은 그날 이후 지하실의 이야기를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여전히 밤이 깊으면 그 학교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학교 괴담 중 하나로 오늘날에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교실 근처에 밤늦게 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오래된 학교에 지난 비극과 억울했던 혼령의 외침이 만들어낸 이야기일지 모릅니다.